원주 기업도시 내 섬강고등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공사가 계속되면서 학생들은 개학 후 일주일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원주 문마급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부지를 찾아 사업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하천 점용 허가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강릉시가 정동진에 1,000억 원 규모의 해변 열차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강릉 남부권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강원형 전략산업투자 모펀드가 중소벤처기업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새학기부터 문을 열기로 한 원주 기업도시의 첫 고등학교죠. 섬강고가 개교를 코앞에 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개학일인 4일 등교가 불가능하게 되자 입학식도 다른 곳에서 하고 일주일간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건립 중인 섬강고등학교입니다. 개교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는 여전히 공사장 그 자체입니다. 굴삭기 여러 대가 땅을 파헤치고 있고 건물 외벽에선 벽돌 붙이기가 한창입니다. 개교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학생들이 등교할 진입로 공사도 채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학사 일정이 시작되기 전 새 건물의 안전성을 살필 여유는커녕 개학에 맞춰 공사를 마치기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등하굣길 안전과 소음 등 수업 방해가 예상되자 학부모들의 우려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당국이 개학 후 일주간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학부모와 주민들의 비판은 여전히 거셉니다.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뭐 빨리 적응도 해야 되고 한데 사실 일주일 동안 비대면 하면은 사실 뭐 대면으로 해서 또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하는 거 하고는 또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스럽기도 하네요. 원주 섬강고는 도심에 위치한 고등학교까지 장거리 통학해야 하는 기업도시 고교생들을 위해 신설됐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탈락하는 등 3번의 도전 끝에 건립이 확정된 만큼 이번 개교 지연 사태에 대한 학부모들의 실망은 더 큽니다. 애초에 20개월로 잡는 학교 시설의 절대 공사 기간을 16개월로 단축해 공사 지연이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공지를 통해 섬강고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데 사과하고 개교를 한 해라도 앞당기기 위해 촉박한 기간에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원주 섬강고는 특수학급을 포함해 31개 반 8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올해 첫 신입생 240여 명이 입학합니다. 입학식은 다음 달 4일 섬강중학교체육관에서 열리고 첫 등교일은 건물 임시 사용 승인 후인 3월 10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등교 이후에도 일부 공사로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와 수업 방해가 우려돼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8일 원주 문마급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부지를 찾아 사업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원주시는 문마급 섬강 일대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천 점용 허가 등 빠른 사업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하천 점용 허가를 내면은 또 잘 이용하고 조성하는 건 또 지자체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또 지자체가 할 몫을 잘 해주시면 저희도 또 저희 몫을 잘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문마급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간현 등의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정동진에 1,000억 원 규모의 해변 열차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민선 8기 핵심 현안 사업인 해변 열차 조성 사업 추진에 앞서 28일 강동 종합복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옛 함정전시관에서 모래시계 공원까지 편도 4.7km며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강릉 남부권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추진됩니다. 강릉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정동진 일원의 새로운 관광 테마를 저희가 준비하는 중입니다. 조금 인기가 떨어졌던 우리 정동진 지역의 새로운 삶, 활력소를 넣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올 하반기 중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반가운 소식들을 많이 전해왔는데요. 각종 법안 발의 등 활발한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먼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이 전해온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형 전략산업투자 모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삼척시 등 7개 시군이 출자하는 강원형 전략산업투자 모펀드가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선정되면서 국비와 지방비 등 1,025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모태펀드와 지자체 그리고 지방은행, 지역 거점 기업 등이 공동 참여해 3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 모태펀드는 민간이 보다 과감하게 지방 벤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우선 손실 충당과 초과 수익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주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은요, 지난 26일 고령화와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대학을 세대 통합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고령화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와 대학이 연계한 고령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학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세대 간 교류와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가 지역과 대학을 살리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과 협력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요, 외국 인력 도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요, 외국 인력 수요와 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연간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현행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외국 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 고용을 보호하면서도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인력 도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속초, 인제, 고성, 양양지역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안전상비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요, 농어촌 지역의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등록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의약품 접근성 취약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시군구의 조례로 등록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안전상비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산 부전역과 강원도 강릉을 잇는 동해선 열차, 하루에 6천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열차표가 이미 매진돼 표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동해선이 인기를 끌면서 지자체에선 동해선과 지역 관광 명소를 잇는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부산 지역 상권에도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많은 분들이 오시고 특히 또 40, 50대 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부전시장에 시장을 봐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특화된 상품을 가지고 간다면 가족들도 좋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강릉시가 안인진리 해변에 조성한 바다네움 캠핑장이 다음 달 1일 운영 시작합니다. 강릉 바다네움 캠핑장은 강동면 율곡로 옛 함정전시관 부지 6,500제곱미터에 조성됐으며 캠핑존 18명과 관리실, 샤워장, 화장실, 세척장 등을 갖췄습니다. 캠핑장은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며 개장일부터 사흘간은 사전 모집한 체험객을 대상으로 캠핑장 시설과 서비스 점검을 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연휴 기간 눈 예보와 관련해 농작물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비닐하우스 기둥을 보강하고 온풍기 등 난방 장비를 점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지역에는 1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2일에서 4일 사이 강한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시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올해 입학생이며 춘천사랑 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강원 혜택이지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횡성 인제 육성장학회 출신 학생 27명이 서울권대학과 의학 계열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제 육성과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 재관생 24명과 전년도 졸업생 등 27명은 강원대 의예과와 가톨릭 관동대 의예과,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구는 인제 육성관 운영과 함께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다양한 장학 사업을 위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운영 중인 하이원 태백 어린이집이 휴일 보육 인가를 받고 오는 3월 1일부터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로 강원랜드 직원들은 기존 평일 보육, 토요 보육과 함께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랜드는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강원 폐광 지역 생활인구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지난해 12월부터 휴장했던 반려동물 놀이터를 1일부터 개장해 운영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동물 등록을 한 반려동물만 입장 가능하며 입장 전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과 우천시에는 휴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